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예민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저울이지요. 누구에게는 조금 더, 누구에게는 조금 덜 준 것 같은 마음, 누군가는 너무 미안하고 누군가는 묘하게 서운한 마음. 오늘은요, 남편 장례식에 오지 않은 막내 아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유산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려 했던 78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은 막내 아들, 저는 유산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정혜원 DJ님께. 그리고 이 밤 달력을 넘기면서도 한 날짜에서 손이 자꾸 멈추는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정혜라고 합니다. 제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52살 큰딸, 49살 둘째 아들, 그리고 문제의 막내, 올해 44이 되는 아들입니다. 제 사연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던 그 막내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9이었습니다. 평생 버스 운전대만 잡고 살다 은퇴하고 무릎이 안 좋아져 수술을 한 뒤로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깨워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짧은 한마디. 심근경색 같습니다. 편하게 가셨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허탈함인지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사흘 동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편의 동료들, 교회 식구들,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은 빈소를 지키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저 안에서 좀 앉아 계세요. 조문객 오는 건 우리가 받을게요. 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말고 장례식장에서나 이렇게 모이네. 그 와중에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내는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전화로, 둘째를 통해서도 아버지 위독하시다.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장례식장이다. 어떻게든 얼굴은 비춰라. 하지만 막내에게서 온 답장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이번 달이 고비라. 지금 부산 내려가면 진짜 잘릴 수도 있어. 형, 누나가 있잖아. 나 대신 잘 좀 해줘.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그래, 회사 사정이 그렇게 급할 수 있지.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보다 더 급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장례식 사흘 내내 막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애써 둘러댔습니다. 엄마, 요즘 IT 회사들 진짜 사람 막 자르고 그래요. 막내가 겁이 나서 그럴 거예요. 큰딸은 말은 아끼면서도 눈빛은 차가워져 갔습니다. 회사 하는데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에 회사 타령이라니. 저도 처음에는 막내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 세대랑 다르지.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어떤 문장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마지막 얼굴도 안 보겠다는 게 말이 되나. 발인을 마치고 육골함을 안치한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정 사진을 거실 한쪽에 놓고 초를 켜는데 남편 얼굴이
왠지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제가 혼잣말을 하듯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아들을 내가 이렇게 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혼자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냐고. 그날 밤 막내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장례는 잘 마쳤어? 미안해. 마음은 가 있었어. 마음은 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마음만 가 있으면 장례식이 자동으로 치러지니?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아직 화를 다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단답으로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그래, 장례는 잘 마쳤다. 그리고 점 하나를 찍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 찍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주변에서 슬슬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자식들한테 뭐 하나씩 남겨줘야지. 남편분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생전에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애들끼리 싸우면 속상하잖아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정리해야겠지. 이 집, 이 예금, 남편 연금, 내 저축. 이걸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일까? 처음에는 그냥 셋이 똑같이 나누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애, 둘째, 막내 똑같이 3분의 1. 그러다 달력을 넘기다가 남편 제삿날이 표시된 날짜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않았던 막내. 그날 텅 빈 빈소 한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에게까지 똑같이 나눠줘야 하나? 결정적인 건 막내의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장례식이 있은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괜찮아? 괜찮다. 나 이번에 전세 재계약인데 보증금이 조금 더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 혹시 할 수 있으면 엄마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거구나. 야, 제가 오랜만에 반말을 꺼냈습니다. 너 아버지 장례식에 왜 안 왔는지 내가 설명 좀 들을 수 있겠니? 막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사정 얘기 말고 너 마지막 날 발인하는 날 누나한테 전화 왔던 거 알지? 막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실은 둘째에게 나중에 들었습니다. 발인날 새벽 막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형, 나 못 가. 아버지 얼굴 볼 자신이 없어. 둘째는 그 얘기를 저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더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결국 저는 그 말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사정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못 올 정도로 힘들었으면 지금 전세 보증금 얘기보다 먼저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막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돈 얘기는 먼저 할 줄 알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끝까지 못하는구나.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유산에서 이 아이 이름은 지우자. 며칠 뒤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라는 젊은 분이 저를 앉혀놓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자녀분이 셋이시라고 하셨죠? 자녀분들 성함이랑 나이 좀 적어주시겠어요? 저는 종이에 큰딸 이름, 둘째 이름, 막내 이름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변호사가 묻더군요. 세 분께 어떻게 나누어 주고 싶으세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막내 이름을 지우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변호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보통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간혹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돌봄을 많이 한 자녀에게 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 말에 저는 도리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분명히 상처받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상처난 마음으로 평생 갈 유언장을 정해도 되는 걸까?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균등하게 써주세요. 다만 저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장롱 위에 오래된 상자를 끌어내렸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초록색 상자. 거기에는 애들 어릴 때 그림일기 상장 편지들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밑에 접혀 있던 노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초등학교 4학년 이현우가 막내 이름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맨날 늦게 와서 너무 싫어. 근데 아빠가 안 오면 더 싫어.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그냥 맨날 늦게라도 와. 나는 아빠가 늦게 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안 오는 게 진짜로 싫어. 제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도 한때는 이렇게 아빠를 기다리던 아이였지. 그리고 또 한 장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에게 군대 가기 전날. 엄마, 나 군대 가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마랑 나랑 덜 가족 되는 거 아니지?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근데 혹시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 그래도 나는 끝까지 엄마 아들이야.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회사 얘기만 하는 막내가 되어버린 건 언제부터였을까? 막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렇습니다. 막내는 공부머리는 나쁘지 않았지만 고3 때 한번 크게 엇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 수능 안 볼래? 뭐? 나 공부 못하겠어. 코딩 같은 거 배우고 바로 취직할래.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너 같은 놈이 뭘 한다고? 공부도 끝까지 못하는 놈이 사람 구실을 하겠냐. 그날 부자 사이에 큰 소리가 났고 막내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막내는 집에 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PC방, 친구 집, 학원과 알바를 전전하며
나름의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학자금 대출 대신 학원비 대출, 카드값, 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게 공부나 하지 그랬어. 막내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지?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늘 중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당신도 말 좀 곱게 해. 너도 조금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봐. 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 다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오래 가장이었고 한 사람은 너무 오래 막내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한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 죽으면 장례식장에 막내가 올까?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왜 안 와? 자기 아버지인데? 남편은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글쎄, 나는 얘가 부끄러워서 못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가 부끄러운데? 아버지한테 한 번도 제대로 어른답게 서본 적이 없다는 거. 그게 이놈한테 자꾸 발목을 잡는 것 같더라.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반쯤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빈 의자를 보면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못 온 게 아니라 못 온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장례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둘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사실 이 얘기를 언제 꺼내야 하나 계속 고민했어요. 뭔데 그러니? 막내 말이에요. 둘째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막내와 둘째의 카톡 대화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 나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장례식장 갔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부산역까지 내려가서 장례식장 앞까지 갔었는데 문 앞에서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더라. 왜? 내가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이 집에 돈 얘기 좀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였거든. 그 말 듣고 집에서 나가고 그 뒤로 제대로 얼굴도 못 비쳤는데 장례식장 앞에서 갑자기 그 말이 귀에 쿵쿵 울리는 거야. 내가 무슨 낯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얼굴을 보냐. 그래서 그냥 돌아섰다. 그 밑에 막내의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모르게 해줘. 나 엄마 눈 못 보겠어. 그 카톡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쌓이고 쌓였던 미움과 서운함이 형체를 잃고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놈도 나름대로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었구나. 나는 막내를 향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는 불효자 막내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 자격도 없는 막내놈. 그 둘 사이에서 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과연 이 둘의 사이를 조금이라도 좁혀보기 위해 노력했을까? 아니면 그저 상처난 말을 그대로 옮겨 다니는 전달자 역할만 했을까? 그날 밤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벌써 결정을 하신 건가요?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린 유언장 내용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조금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셋 다 균등하게 주세요. 대신 유언장 맨 뒤에 짧은 편지를 붙이고 싶습니다. 각자에게 한 줄씩만이라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니 말씀 그대로 적어보세요. 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큰딸에게 큰애야, 평생 엄마 대신 엄마 노릇하느라 수고했다. 너한테는 돈보다 이제 너도 너 인생 살아라. 이 말을 남겨주고 싶다. 둘째에게 둘째야, 늘 사이에서 중재하느라 고생 많았다. 너한테는 늘 내가 가장 어른이었던 건 아니다. 이 말을 남겨주고 싶다. 가끔은 내가 막내처럼 울어도 된다. 그리고 막내에게 막내야, 아버지 장례식장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섰다는 얘기를 나도 이제 알았다.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이 유산은 벌도 아니고 상도 아니라 그냥 마지막까지 너를 우리 집 막내 아들로 기억하고 싶어서 남기는 거다. 언젠가 내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지면 아버지 사진 앞에 와서 한 번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나 그래도 아버지 아들로 살려고 애썼어요. 글을 쓰면서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잘 쓰셨습니다. 정혜원 DJ님, 이 편지를 쓰는 오늘 막내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부산 내려가도 돼? 무슨 일 있냐? 그냥 아버지 얘기 조금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와라. 아버지 얘기 내가 끝까지 들어줄게. 예전 같았으면 왜 이제 와서 너 또 돈 빌리려고 그러지? 이런 말들이 먼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여전히 누군가의 아들이고 여전히 내 막내라는 사실만 한번 믿어보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유산 문제 때문에 어느 자식 이름을 지우려고 했던 분이 있다면 감히 이 말을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이름을 종이에서 지우는 것보다 마음에서 지우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 이 질문을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엄마, 아빠, 돈 말고 우리한테 뭐를 제일 남겨주고 싶으세요? 그 질문 하나가 미뤄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게 만드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날 준비를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집을 정리하고 물건을 나누고 서류를 마무리하면서도 한 가지는 끝까지 남겨두려고 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옛날 초록색 상자 속 편지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적힌 메모 하나. 여기엔 내가 한때 누군가의 엄마였다가 지금은 그저 한 사람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시간들이 들어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유언장에서 막내 이름을
지우려 했지만 마음에서는 끝내 지우지 못한 78살 엄마 이정혜드림. 네, 청취자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말은 참 묘합니다. 돈, 집, 예금, 연금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은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섭섭함, 미안함, 서운함, 기대, 고마움 같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숫자를 나누는 문제보다 마음을 나누는 문제에서 더 많이 엉켜버립니다. 오늘 사연 속 어머니는 막내 이름을 지우는 것보다 막내를 여전히 막내로 기억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한 가지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그 이야기를 서로의 얼굴을 보고 꺼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부모님과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왠지 모르게 불효 같아서 입을 닫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따로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 돈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말이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의 청취자 여러분께도 조심스레 이 말을 전해봅니다. 공평한 나눔도 중요하지만 솔직한 마음의 정리는 그보다 더 오래 남는다고. 언젠가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서류가 아니라 마음에 남기는 날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FM 98.7 황홀라디오 정혜원이었습니다. 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